네, 목요일 오후장 선곡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의 시장입니다. 올라오니 오늘은 또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대내적으로 금통위가 있었는데 기준금리 동결을 워낙 예상했던 터라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진 않았고 오히려 중국의 GDP 발표를 주목을 했었는데 GDP는 호조를 보였음에도 소매 판매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또 어느 정도 올라온 데 따른 피로감 속에 오늘은 악재에 조금 더 경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큰 폭의 좀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도 지금 11시를 기점으로 해서는 다소 탄력이 둔화된 모습으로 각각 0.6%, 0.9%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을 해봐야 될지 주주의 세계로 함께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죠. 목요일장의 주주의 세계 와운의 이경랍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분위기가 좀 무거워요. 네. 올라오니 또 하루는 쉬고 정말 말 그대로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는 장의 반복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좀 피로도가 쌓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우리가 금통위보다는 이제 중국 지표를 주목을 했었는데 네. 이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의 2분기 GDP가 3.2%로 호조를 보였는데 산업 생산 지표도 잘 나오고 고정자산 투자도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근데 소매 판매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소요와 소비가 아직이다라는 불확실성에 좀 발목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정말 쉴 때 돼서 그냥 쉬는 건가요? 일단은 뭐 아직이죠. 코로나가 완전하게 치유된 건 아니니까 그건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부분이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구간이에요. 제가 저희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단기간 정말 많이 올라오긴 네, 했었죠. 제가 이제 보는 차트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 위로 빨간 색깔이 올라와 있죠. 이거는 매수 과열이고요. 또 검은색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매수가 아주 폭발할 때까지 폭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부터 쉬냐? 요 점선 안으로 검은 색깔이 들어오고 빨간 색깔이 요 30선 안으로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시킬 만큼 어느 정도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도 과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소매 판매가 부진하니까 주가가 빠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 마련이고 뭐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빠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유를 찾는 거고 그 뭐 소매 판매 부진이나 이런 부분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시장에서 충분히 예견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중국 증시가 잘 갔던 이유가 네. 경제 지표가 잘 나왔고 유동성은 많고 그리고 정부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계속 강하게 끌어줬던 건데 지금 소매 판매 쪽에서 부진했다라는 건 사실 많이 오른 피로도도 피로도지만 이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불확실하네라는 부분이 악재인 걸 수도 있잖아요. 중국 시장에 올라왔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관영 매체들 보게 되면 아침에 뉴스를 딱 틀면요. 광고가 나와요. 네. 중국 정부에서 주식을 사라는 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던 부분이랑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쏠린다. ETF 자금들, 외국인 투자 자금들 유입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를 이제 끌어올리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간 거지 시적인 경제 지표 개선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따른 쉬어가는 흐름. 근데 아까 전에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점선 밑으로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돌리는 구간이라고 하면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니요. 위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그 과열에 대한 네. 그 열기가 식혀진다라는 의미군요. 네, 충분히 이제 내일 정도면 충분히 다 식히는 자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쉬어가는. 식혀놓고 땡기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급등했던 종목은 쉽게 죽지가 않아요. 뭐 그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자체도 급등했던 지수는 식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네. 식혔다가 다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관련주들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 자체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함께 좀 연동이 되면서 탄력이 둔화됐던 부분도 있었고 GDP 발표를 기다리면서 오늘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치한불이라든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심으로 면세점까지 올라가다가 네. 지금 탄력이 좀 주춤해졌어요.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근데 관련주들도 그럼 좀 같이 쉴 수 있나요? 화장품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화장품을 제가 저번 주에 화장품 섹터 그 IR 담당자랑 한번 만나가지고 네. 이야기한 적 있는데 화장품 정말 죽을 맛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의 최대 피해는 화장품이다.
사람들이 밖에 다닐 때 화장을 하잖아요. 집에 네. 있는데 화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아무리 경기 방어주다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화장품은 잘 팔린다라고 했는데 밖에를 안 다니니까 이거는 그 마스크를 쓰니까 그렇죠. 화장을 잘 안 하게 되기는 해요. 위에만 안 돼요. 위에만. 색조 화장하는 쪽을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화장품 산업은 어려운데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섹터인 건 맞다.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K 뷰티 이래가지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이 수많은 이제 뷰티 유튜버들이 네. 대한민국 화장품을 제일 우선순위하더라고요. 전 그렇게까지 좋은지 몰랐어요. 이거는 분명히 차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화장품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 장기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주 이거 오늘처럼 급하게 막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 놓는다 이런 전략을 취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때 꽤 짭짤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사실 같아요. 중국 쪽에서 지표 잘 나올 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 반응을 했다가 지금은 탄력이 둔화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화장품 판매에 대해서는 코로나에 대한 여파가 있기 때문에 길게 볼 수밖에 그렇죠. 없다. 지금 당장 큰 기대를 갖기는 화장품 면세점 쪽은 아직이다. 예, 오늘 분명히 치고 나왔을 때 실적을 가지고 대응하는 분들은 오늘 파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장기 매물이라고 하죠. 장기 매물을 아직까지는 소화하기는 어려운 과정이니까 장기적으로 봅시다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이슈를 전해주셨고요. 지금 이와 맞물려 사실 소매 판매 지표 부진, 뭐 중국 증시 빠져 이런 이슈를 하나하나 봤는데 네. 원래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 너무 있었죠. 재밌는 건 시장에 막 코로나 확산되고 있고 미국이 화해 뭐 기술업체들 인사들 뭐 비자 제한한다라는 이슈 있었고 홍콩 보안법 때문에 중국 치기가 계속되는데도 시장이 이를 다 무시하고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딱 오늘같이 빠지는 날은 또 악재의 경계를 하거든요. 지금 미국 공산당원, 중국 공산당원에 대해서 9,200만 명의 입국 금지를 검토한다. 이 뉴스는 지금 미 선물 시장도 빠지고 일단 중국 증시도 빠지니까 이 네. 뉴스가 미친 영향도 어느 정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화웨이 제재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시장이 야 이거 미중 무역 분쟁 다시 재점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빠져야 되잖아요. 네. 안 빠지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될 텐데 트럼프 뭐 이빨 빠진 호랑인데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트럼프 안 무서워한다는 거죠? 네, 뭐 아니 뭐 이제 3개월 후면 넌 끝이야. 이런 시장의 일각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걸 생각했는지 이 CR이 안 맥힌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미일 그 공산당원 9,200만 명 입국 금지 검토 이후에는 추가적인 제재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시장 일각에서도 바이든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트럼프도 굉장히 신경 쓰일 겁니다. 빠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네. 너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포커스를 둘 필요는 없다. 대선 이후에 분위기 보면 이제 전후돼서 분위기를 보면 나오겠지만 네. 바이든 쪽으로도 시장 일각의 그 기대 심리가 좀 기운 상황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그냥 쉬어가는 오르락 내리락 쉬어가는 타이밍에 나오는 뉴스일 뿐 너무 큰 의미는 없다. 소매 판매 지표도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에는 중국 증시의 그 열기가 한풀 식혀서 예. 가면 또 다시금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잡아주신 거네요. 네네. 오늘은 정말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다 같이 가기가 쉽지 않고 네.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15조 그린 스마트 스쿨 이것도 이제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거론이 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초중고의 태양광 그리고 뭐 와이파이 예. 얘기 나오면서 오늘 태양광 일부 종목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 일부 종목 오르고 6조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얘기 나오면서 뭐 비대면 AI 뭐 이런 쪽에 대한 펀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말이 그냥 있던 얘기가 한 번 더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디지털 유지 실질적인, 정책에 일환이고. 네, 예. 실질적인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세먼지라고 봐요. 미세먼지요? 네, 우리 지금 저도 그래요. 그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과 한강 같이 거닐 수 있고 미세먼지가 없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살만 난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연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유럽이 이 분위기가 더욱더 더해졌죠.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유럽도 그래서 탄소 제로 정책 2025년도까지 진행하겠다라고 2050년도까지죠. 진행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의 긍정적 요소도 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나 네. 그린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종목 조금 더 실질적인 수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오늘의 종목 픽으로 꼽아오셨다고요. 네, 잠시 후에 그거는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업종 안에서 좀 꼽아봤어요. 오늘 증권주가 장 초반에 강했거든요.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되기는 했는데 네. 2분기 실적 기대는 나오고 지금 자리에서는 증권주 볼만하다.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오르는 증권주와 오늘 또 빠지고 있는 언택트 대표적인 종목들 음식료 관련 또 낙폭 키우고 있어서 네.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좀 진단해볼게요. 먼저 증권주는 의미가 있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UBS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제였죠. Stay focused despite risk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인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쪽 또 금으로 시장 자금이 이동하는 그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사려면 어디를 통해서 사야 되나요? 증권주를 통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증권주에 또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나스닥보다 다우나 S&P 500이 강해요. 이거는 역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자금이 이동할 때 증권주가 같이 쳤어요. 미국도 금융주가 같이 네. 쳤습니다. 이걸 봤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는 증권주가 한번 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네. 과거에는 성장주가 또 빠지게 되고 가치주가 치고 나가게 되면 진짜 성장주를 계속 기다립니다. 가치주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안 돼요, 이번은. 이게 지금까지는 유동성 네.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가치주도 좋고 성장주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언택트 이런 친구들이 쉬는데 쉰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쉬니까 컨택트가 올라. 이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같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주든 가치주든 가리지 않고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 결국 유동성 장세 다 같이 네. 고루고루 순환이 돌면서 오르는 장이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제가 전기차를 좋아하니까 전기차 대 수소차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맞아요. 보면 안 돼요, 지금은. 다예요? 네,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수소차 쪽에서도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은 가져가는 것이 맞고, 전기차 쪽에서도 확실하다 이 종목은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예,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이 넘쳐납니다, 지금. 이걸 꼭 맞아요. 기억하셔야 왜냐면 돼요. 제가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네. 언택트 지금 쉬고 컨택트즈 뭐 오늘 현대차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여전히 살아 있고 네이버 카카오의 낙폭이 깊은데 이거를 주워가는 종목 그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컨택트 쪽에서 올라오는 키 맞추기에 박자를 맞춰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짬짜면을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둘 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짬짜면이 좋죠. 네. 그래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짬짜면? 그 어제 박창현 어우, 예, 대표님께서 예, 기가 이야기를 하고 막히네요. 가셨어요. 짬짜면이다. 예. 다 같이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유동성 장세 결국에는 증권주로 그렇죠. 귀결되는 이 증권주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럼 네. 증권주에서 투자 팁은 뭔가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차트를 유한타 증권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유한타 증권이 유한타 증권이요? 네, 그러니까 좀 탄력이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 뭐 증권주를 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저는 증권주를 본 적은 없어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작고 탄력이 좋은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타 증권이나 뭐 교보증권, 또 키움증권 이런 증권들이 이제 탄력성이 좋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키움증권 개인들이 많이 하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사실 다른 업종군 대비 덜 올랐고,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가 있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증권주는 볼만하다. 그래서 지금 증권주의 탄력이 강한 작은 종목군 중심으로의 관심에서 유한타, 교보, 그래서 키움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키움은 작은 증권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그렇죠, 사용하는 그렇죠. 네, 증권사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성장주도 같이, 뭐 가치주도 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수의 가장 하방을 이끄는 것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언택트라든지 또 음식료라든지 어제 강했던 기판, 뭐 IT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빠지는 종목군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볼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데 과거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2009년, 10년, 11년 동안 차화정이 강했어요. 그때 차화정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신흥국의 소비가 살아나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것들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주도주라고 이야기하죠. 네.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고찰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당연히 전기차는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는 일단은 언택트든 컨택트든 상관없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실적 기대감으로. 네. 이제 지금은 쉬지만 이 종목은 또 2차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 제2의 자동차 2008년도 때 차화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낙폭을 키우는 그쪽에서는 지금은 조금 더 쉴 가능성이 네, 높은 조금 거네요? 더 쉬지만 깊지는 않을 거예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분명히 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줘서 올라왔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더욱더 좋을 거예요. 실적은. 네. 모든 길은 카카오로 통하는 시대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도 제2의 차화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카카오라든지 원래 음식료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음식료도 좀 쉬어가면 지금 쉬어갈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쉬고 바닥을 다지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보세요? 음식료 쪽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좀 기다렸다가 이제 매매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은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상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 뭐 대상 같은 종목도 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24시 차트에서는 그 26,3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또 매수 타점이에요. 네.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담아갈 필요가 있겠죠. 절대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장은. 네. 검은선 아래 내려왔을 때 산다. 뭐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두고서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의 종목 픽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죠.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런 대법원 선고 오후 2시부터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계속해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아무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에이텍이 지금 28%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 강하게 튀고 있다라는 실시간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이텍TN도 관련주죠. 24% 현재 급등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관련주들의 흐름, 이재명 도지사의 관련주들의 이런 실시간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과까지 명확하게 잠시 후에 또 확인을 하고 종목들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저희가 뉴딜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종목,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전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심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계속해서 종목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면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주기도 하면서 또 전기차나 수소차 정책의 수혜주기도 한 에코프로를 설명드릴게요. 아우, 지금 이차전지 뭐 이런 관련한 종목들은 다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의 모회사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좀 매력적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이기도 하고 에코프로 GM이라고 해가지고 중국과 합작법인 중국의 GM이라고 정말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코발트나 망간 이런 것들 이제 그 채굴하는 그런 기업인데 GM이라는 또 굵직한 자회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매력은 바로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VOC 저감 장치입니다. 네. 이 VOC가 뭐냐면 바로 미세먼지예요. 철강 회사에서 화학 회사에서 이제 굴뚝으로 미세먼지가 올라와요. 기존에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1600도씨에 가까운 불로 그걸 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개발한 촉매제를 거기다 살짝 뿌리잖아요. 그러면 800도, 700도에서도 그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으로도 수출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미세먼지의 원천적인 봉쇄를 위해서는 이 저감 장치가 필요하고 공장 굴뚝에 다는 거 에코프로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좀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도 동사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시장 개화되기 시작했을 때 정부가 또 이거를 강제성을 계속 두고 있어요. 네. 앞으로 수혜주로 계속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지켜봅시다. 네. 에코프로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4만 원까지는 일단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29,500원 정도 설정해놓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네, 에코프로 오늘 또 3%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주가는 다소 좀 횡보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자 그린 뉴딜의 또 수혜주로서 에코프로 4만 원 선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목요일장에 대한 주주의 세계 좀 자세한 이야기 지금까지 와운의 이경락 파트너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